지난주 목요일 오후 67세의 김영수 씨는 은행 창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가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고민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창구 직원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김영수 씨는 대답했습니다. 집을 팔았다고, 대출을 모두 갚고 싶다고 말입니다. 직원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대출 잔액과 중도 상환 수수료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환율 때문에 급하게 파신 건 아니냐고 말입니다. 김영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었고 언론에서는 경제 위기를 경고했으며 주변 사람들도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김영수 씨의 친구들은 모두 집을 팔고 있었습니다. 한 친구는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했고 다른 친구는 은행이 무너질 수도 있다고 했으며 또 다른 친구는 전쟁이 날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김영수 씨는 불안했습니다. 밤마다 뉴스를 보면서 걱정했고 인터넷 기사를 읽으면서 두려워했으며 전문가들의 암울한 전망을 들으면서 초조해졌습니다. 결국 김영수 씨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30년을 살았던 집을 팔기로 했습니다. 시세보다 조금 싸게 내놨지만 빨리 팔고 싶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계약이 성사되었고 한 달 후 잔금을 받았습니다. 김영수 씨는 그 돈을 은행에 예금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전셋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적어도 집값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 김영수 씨는 후회하고 있습니다. 환율은 떨어졌고 경제 위기는 오지 않았으며 집값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김영수 씨가 팔았던 집은 지금 당시보다 2억 원이 더 비쌉니다. 김영수 씨는 계산해봤습니다. 만약 팔지 않고 버텼다면 2억 원의 차익을 얻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전세보증금도 낼 필요가 없었을 것이고 이사 비용도 들지 않았을 것이며 30년을 살았던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김영수 씨는 밤마다 후회했습니다. 왜 그때 공포에 휩싸였을까? 왜 주변 사람들의 말만 듣고 결정했을까? 왜 조금만 더 참지 못했을까 자책했습니다. 두 번째 장, 버틴 사람의 선택. 반대로 68세의 이정희 씨는 버텼습니다. 작년 환율이 급등했을 때도 주변 사람들이 집을 팔 때도 뉴스에서 경제 위기를 경고했을 때도 집을 팔지 않았습니다. 이정희 씨에게도 불안은 있었습니다. 매일 밤 뉴스를 보면서 걱정했고 친구들의 전화를 받으면서 흔들렸으며 집값이 떨어질까 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정희 씨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첫째, 이 집은 살 곳이지 투자 상품이 아니다. 둘째, 급하게 팔 이유가 없다. 셋째, 단기 변동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정희 씨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당장 집을 팔아야 할 이유가 있는가? 대출이 있어서 갚아야 하는가? 생활비가 부족해서 돈이 급한가? 건강이 나빠서 집을 관리할 수 없는가? 답은 모두 아니었습니다. 대출은 없었고 연금으로 생활비는 충분했으며 건강도 괜찮았습니다. 집을 팔아야 할 절박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정희 씨는 버텼습니다. 친구들의 전화에도 뉴스의 경고에도 내면의 불안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정희 씨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갈등의 시작.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정희 씨처럼 버틸 순 없습니다. 70세의 한미숙 씨는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한미숙 씨에게는 급한 대출이 있었습니다. 10년 전 자녀 사업 자금을 빌려주면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원금 상환 시기가 다가오고 있었고 자녀는 돈을 갚을 형편이 안 되었습니다.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출을 연장하려면 추가 담보가 필요하다고 아니면 일부라도 상환해야 한다고 통보했습니다. 한미숙 씨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건강도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었고 넓은 집을 관리하는 것도 부담이었습니다. 남편도 최근 건강검진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한미숙 씨는 고민했습니다. 지금 집을 팔면 손해일 것 같았지만 버티자니 대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건강도 걱정이었고 관리 부담도 컸습니다. 즉각적인 반응. 한미숙 씨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집을 팔기로 했습니다. 환율이 오르든 내리든 집값이 오르든 떨어지든 자신의 상황에서는 파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출을 갚고 작은 집으로 이사하며 남은 돈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게 현명해 보였습니다. 환율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 때문에 파는 것이었습니다. 한미숙 씨는 집을 팔았습니다. 대출을 모두 갚았고 관리하기 쉬운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으며 남은 돈은 안전하게 운영했습니다. 한미숙 씨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장, 팔아야 하는 사람의 조건.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집을 팔아야 할까요?
부동산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첫째, 급한 대출이 있는 사람입니다. 상환 기간이 임박했거나 이자 부담이 과도하거나 연장이 어려운 경우라면 파는 게 맞습니다. 대출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며 사는 것보다 집을 팔고 마음 편히 사는 게 낫습니다. 둘째, 건강이 나빠진 사람입니다. 집을 관리할 수 없거나 계단이 힘들거나 병원이 먼 경우라면 환경을 바꾸는 게 좋습니다. 건강이 재산보다 중요합니다. 셋째, 생활비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연금으로만 생활이 어렵거나 의료비가 많이 들거나 자녀 도움 없이는 살기 힘든 경우라면 집을 팔아 여유를 만드는 게 현명합니다. 넷째, 집이 여러 채인 사람입니다. 투자용 부동산이 있고 관리가 부담되며 세금이 과도한 경우라면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시니어에게는 단순한 재산 구조가 유리합니다. 다섯째, 확실한 계획이 있는 사람입니다. 팔고 나서 무엇을 할지 명확하고 더 나은 대안이 있으며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면 파는 게 맞습니다. 네 번째 장, 버텨야 하는 사람의 조건. 반대로 어떤 사람이 버텨야 할까요? 첫째, 급할 게 없는 사람입니다. 대출도 없고 생활비도 충분하며 건강도 괜찮은 경우라면 굳이 팔 이유가 없습니다. 환율이나 경기 변동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둘째, 대체 주거지가 없는 사람입니다. 팔고 나서 어디로 갈지 막연하거나 전세나 월세가 부담스럽거나 이사 자체가 힘든 경우라면 버티는 게 낫습니다. 셋째, 집에 애착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래 살았고 추억이 많으며 이웃과 관계가 좋은 경우라면 돈보다 삶의 질을 선택하십시오. 넷째, 장기 투자 관점이 있는 사람입니다. 단기 변동은 신경 쓰지 않고 10년 이상 보유할 계획이며 자녀에게 물려줄 생각이 있다면 버티십시오. 다섯째, 환율과 집값의 관계를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환율이 오른다고 집값이 반드시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자산 가치가 오를 수 있습니다. 클라이맥스, 현명한 판단의 기준. 63세의 정수미 씨는 현명한 선택을 했습니다. 환율이 오를 때도 주변이 시끄러울 때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했습니다. 정수미 씨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급한 대출이 있는가? 없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한가? 아닙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는가? 괜찮습니다. 더 나은 대안이 있는가? 없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팔 이유가 없었습니다. 환율이 오르든 내리든 경기가 좋든 나쁘든 자신의 상황에서는 버티는 게 맞았습니다. 정수미 씨는 주변 사람들의 조언도 무시했습니다. 친구가 집을 팔라고 해도 뉴스에서 위기라고 해도 전문가가 경고해도 자신의 판단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정수미 씨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집값은 올랐고 환율은 떨어졌고 위기는 오지 않았습니다. 정수미 씨는 여전히 같은 집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장, 환율과 부동산의 진짜 관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환율이 오르면 집값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66세의 송기철 씨는 경제학을 전공한 은퇴 교수입니다. 그는 설명합니다. 환율과 부동산은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고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말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오릅니다. 건축자재 가격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며 결과적으로 신규 주택 공급 비용이 증가합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집값 상승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환율 상승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합니다.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현금보다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부동산 수요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다를 수 있습니다. 환율 급등이 경기 불안을 가져오면 일시적으로 집값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지 장기 추세가 아닙니다. 송기철 씨는 강조합니다. 환율만 보고 집을 팔거나 사는 건 위험하다고, 전체적인 경제 상황과 자신의 개인 상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여섯 번째 장,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72세의 윤석진 씨는 감정적으로 결정했다가 후회했습니다. 공포에 휩싸여 집을 팔았고 나중에 후회했으며 다시 살 수도 없었습니다. 반대로 64세의 강미경 씨는 이성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엑셀로 표를 만들어 장단점을 비교했고 숫자로 계산하며 감정을 배제하고 판단했습니다. 강미경 씨의 표에는 여러 항목이 있었습니다. 현재 집의 가치, 대출 잔액, 월 생활비, 연금 수입, 건강 상태, 대체 주거 비용, 이사 비용, 세금 등을 모두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시나리오별로 비교했습니다. 지금 팔면 어떻게 되는지, 1년 후 팔면 어떻게 되는지, 계속 보유하면 어떻게 되는지 각각의 결과를 예상했습니다.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강미경 씨의 경우 버티는 게 유리했습니다. 대출도 적었고 생활비도 충분하며 대체 주거 비용이 더 높았습니다. 강미경 씨는 말합니다.
감정이 아닌 숫자로 판단하라고, 공포나 욕심에 흔들리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7번째 장, 전문가의 함정. 67세의 조영호 씨는 전문가 말만 믿다가 실패했습니다. 유명한 경제평론가가 집을 팔라고 했고 조영호 씨는 그대로 따랐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조영호 씨는 깨달았습니다. 전문가도 틀릴 수 있다는 것을, 그들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무엇보다 자신의 상황을 전문가가 알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전문가는 일반론을 말합니다. 평균적인 상황을 가정하고 통계를 기반으로 예측합니다. 하지만 개인의 상황은 모두 다릅니다. 대출 상황도 다르고 건강도 다르며 가족관계도 다릅니다. 조영호 씨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은 참고만 하고 최종 결정은 자신이 내려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8번째 장, 타이밍이 아닌 상황. 많은 사람들이 완벽한 타이밍을 찾으려 합니다. 환율이 최고점일 때 팔려